1981년 출생 2007년 사망한 윤희는 허윤으로 알려져 있고 이효리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솔로 여가수였다. 가수 데뷔 전 아역배우 활동도 했는데 당시의 본명은 이혜련. 중학생 때도 정교회장을 맡을 만큼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진학 후 TV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겨 연예계 데뷔를 반대했던 어머니 몰래 연기 학원을 다니며 꾸준히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사실 그녀의 역경은 가수로 데뷔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아역배우로 데뷔했던 1996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그녀는 KBS 1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로 데뷔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사춘기 학생들의 사연 제보를 바탕으로 드라마로 재구성해 10대들 사이에선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윤희는 이 프로그램의 한 방영분인 공주병 스타병 편에서 왕공주병 학생으로 데뷔했다. 당시 그녀는 나르시시즘 말기인 공주병 학생 역을 연기했다. 인터넷과 PC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악역 아닌 악역이었던 이 첫 역할로 좋지 않은 도도한 이미지를 얻게 됐다. 이후 여러 드라마와 KBS2 슈퍼선데이 등 각종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지만 공주병, 각쟁이, 싸가지, 학교 폭력 가해자 등 비호감 배역들의 나쁜 이미지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 맡았던 작품들 역시도 선한 역할보다는 다소 비호감 느낌의 연장선이었던 배역들을 거의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인의 외모, 목소리 등이 너무나 찰떡같이 역할과 어울리기까지 했다. 그때는 대중들이 프로그램 배역과 연예인을 분리시키는 게 되지 않던 시기였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아래 서술된 어머니의 고인에 대한 후일담을 보면 배우 활동 중단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품은 영화 세븐틴. 이 작품 촬영 후 윤희 본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결국 배우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윤희에게 쏟아진 각종 폭언과 욕설, 야유, 살해 협박은 연예계 활동 지속에 크게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녀는 성인이 되었고 긴 공백 끝에 2003년 6월 12일 KBS 뮤직뱅크를 통해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데뷔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 가는 일본 가수 DJ 오즈마에 위해 초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었다. 가위 초반부는 오리지널 버전인 마이애미 믹스 버전으로 후반부 활동은 좀 더 빠른 편곡의 클럽 믹스 버전으로 무대에서 활동했다. 특히 클럽 믹스 버전은 유명 리듬게임 펌프 잇 업 익시드, 펌프 잇 업 NX2 등에 수록되기도 했다. 후속곡으로는 라틴풍 댄스곡 두 번째 트릭으로 활동했다. 당시 각종 예능에서 전혜빈, 채연, 렉시 등 10과 함께 활발히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는데 그녀의 장기였던 격렬한 클럽 댄스와 도도해 보이는 차가운 외모, 여성스럽고 조곤조곤한 말투가 데뷔되자 이쁜 척한다, 가식적이다, 오버스럽다며 인터넷에서 비난이 쇄도했다. 특히 정점이었던 사건은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에 출연해 남성 게스트에게 인기 투표를 진행했는데 한 표도 받지 못하자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이 시점부터 인터넷엔 가식적인 공주병 연예인이라면서 그녀를 질타하는 악플들이 절정에 달했다. KBS 2위 예능 프로그램 산장미팅 장미의 전쟁 시즌3 등에서도 시청자 게시판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아역배우 시절 사진까지 가져와 성형에 관한 비난까지 추가됐다. 결국 추석 특집에서 이효리와 댄스 배틀을 벌이다 쉬는 시간 둘이서 무표정으로 같이 있는 순간 포착해서 카메라 앞에서만 친한 척한다는 사진 때문에 선배한테 버릇 없고 앞뒤 다르게 가식적이라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악플이 시작됐고 그녀는 억울하게 또 한 번 곤욕을 치렀다. 예능 출연으로 인해 인지도는 많이 높였으나 12. 아역배우 시절과 유사하게 욕을 먹으면서 1집 앨범 활동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당시 2003 연예인 안티 시상식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수준 낮고 말도 안 되는 설문을 벌여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자질이 부족한 가수 부문 1위에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사했던 이효리, 2위의 인기 아이돌 그룹갓, 3위의 신인이었던 윤희가 랭크됐었다. 이미 윤희에게 얼마나 많은 안티들이 붙어 있었는지 기록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안티들과는 별개로 당시 윤희의 라이브는 어느 정도 호평을 받았다. 여성 댄스 가수들이 거의 립싱크를 하던 시대였으나 윤희는 댄스곡에도 항상 생라이브를 했기 때문. 윤희가 사망하고 난 이후 윤희의 라이브 실력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한편 윤희의 1집 수록곡 넌 딱 걸렸어 는 스위트박스 위 돈트 푸시미를 리메이크한 것이다. 1집 음반 크레딧에 원곡 표기가 되어 있다. 그 후 2005년에 정규 2집 앨범을 준비하며 전이 비난과는 다른 방향으로 악플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앨범 발매 몇 달 전 개인 싸이월드를 개설하여 자신의 근황 사진을 올렸는데 이때 또 네티즌들이 소식을 알고 찾아와 코와 가슴 등을 수술했다며 성형 지적으로 비아냥대며 인신공격성 악플로 그녀를 괴롭혔다. 원래 개설 당시엔 소수의 윤희 팬들만이 방명록에 응원글을 남기고 있었고 이에 윤희는 팬레터에 일일이 답변도 모자라 팬레터를 써준 팬들의 미니홈피에 방문해 방명록에 글을 작성해주며 고마움을 표하는 팬서비스를 했었는데 이 집 컴백 소식 전후로 안티들이 급증하며 윤희의 방명록에 욕을 하러 몰려드는 바람에 팬레터보다 욕설, 조롱글이 뒤덮이게 됐고 결국 윤희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더 이상 방명록 댓글과 답방이 힘들 것 같다며 팬서비스 중단을 알리기도 했다. 윤희의 입장에선 팬들의 사랑과 따뜻한 응원이 고팠을 터인데 겉 이미지만 보고 득달같이 SNS에 찾아와서 기어코 욕을 해댔다. 그리고 2005년 2월 다소 기괴한 호러 무비 컨셉과 과감한 노출의 섹시 컨셉이 결합해 큰 화제를 모았던 타이틀곡 콜콜콜 위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고 곧바로 논란과 화제를 낳으며 온라인 뮤직비디오 순위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멜론 주간 차트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안타깝게도 논란과 화제성은 연간 차트인이나 앨범 판매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게다가 실제 멜론 차트에 진입했던 성공개 트랙 콜콜콜 위 음원은 방송 활동 직전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활동 직후부터 현재까지는 정규 2집에 실린 오리지널 버전만 들을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버전만 달라져도 음원 성적이 분산되는 음원 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한 당시 소속사 측의 매니지먼트가 아쉬운 부분. 활동 당시 신해철의 고스트네이션의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구피의 멤버 박성호가 작곡했으며 독특한 구성으로 이뤄진 뮤직비디오의 화제성이 높았지만 컴백 라이브 무대에서 긴장한 탓에 파워풀하고 당당한 라이브를 선보였던 1집과와는 달리 불안정한 라이브를 보여주는 등 악재가 이어졌다. 2집 앨범 활동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행보가 못마땅한 악플러들의 인신공격과 패드립은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수위로 무수히 늘어만 갔다. 성형 논란은 1집 때도 간간히 있었던 악플이었으나 2집으로 컴백하며 더욱 기폭제가 되었고 섹시 컨셉으로 전환 후엔 각종 비하적인 악플부터 하찮게 보는 조롱, 타 여가수 팬들을 비교하며 까내리기 등 심각한 수준으로 공격이 심화됐다. 특히 네이트판에서 유독 비난이 심각했다. 이를 의식해 탤런트 이선정과 촬영했다는 콜콜콜 19금 버전 뮤직비디오는 이미 원버전 뮤비만으로도 엄청난 악플과 논란을 일으켜 결국 미공개되었으며 활동 후반부 리믹스 버전으로 활동하면서는 기존 무대 의상 컨셉을 스포티로 바꾸어 노출을 줄이고 유염했던 춤선도 바꿔 역동적으로 파워풀함이 돋보이게 했으며 메이크업도 전보다 옅게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2005년 여름 드림 콘서트에도 참가하는 등 2집 콜콜콜은 대중들에게 화제를 모았으나 그녀에겐 노출 많이 한다. 는 섹시 여가수의 안 좋은 이미지가 깊게 박혀버렸고 도를 넘은 악플들은 멈출 줄 몰랐다. 후속곡으로는 발라드곡 아버지를 발표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서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생전에 인터뷰한 적 있다. 그래서 애틋한 곡임을 표한 바 있다. 이때 윤희는 MBC 예능 프로그램 행복주식회사 만원의 행복에도 출연했는데 프로그램 안의 코너였던 1000원의 만찬을 어머니에게 선사했다. 어머니는 악플로 힘들어하는 딸을 다독였고 시청자들에게도 실제로 여린 아이니 부디 오해 없이 예쁜 모습으로 지켜봐달라며 당부하며 모녀가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 지상파 인기 예능 프로까지 출연해서 가족이 호소했는데도 2집 활동 내내 악플은 그치지 않았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매니저끼리의 친분으로 배우 김태희의 생일 파티 팬미팅에 게스트로 초청되어 갔는데 그마저도 네가 거길 왜 갔느냐고 욕먹을 정도였다. 몇몇 동료 연예인들 역시 온라인상에서 화두였던 윤희를 기피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잠시 돌았던 적이 있다. MBC 이미지 서바이벌이라고 연예인들 이미지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의 예능 프로에 출연한 그녀는 굴욕 아닌 굴욕을 당해야만 했다. 당시 이경규가 딸 예림이가 절대로 이렇게 안 됐으면 싶은 연예인 을 순위 매겨 뽑는 부분에서 윤희가 1위로 선정되는 바람에 윤희의 무안하고 씁쓸한 표정이 카메라에 계속 잡혀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선정 이유는 딸이 노출 있는 옷을 입고 과하게 행동하는 것이 싫어서. 같이 출연한 연예인 중엔 김완선이나 서인영, 아유미, 채연 등도 있었지만 실제로 결정된 순위엔 그녀만이 여가수였고 2에서 3위도 과격함을 이유로 조혜련 등의 개그우먼을 선택했다. 윤희는 팬이 많이 없는 반면 이경규는 팬이 많았고 아빠로서의 이경규가 충분히 이해된다는 반응들에 그냥 묻혔다. 당시 프로그램에 대본이 존재했었을 터이니 이는 당시 작가의 문제다.
2006년에는 구피의 MR DJ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원래 2006년 상반기 3집 컴백을 공식 카페를 통해 소식을 알렸었으나 일본 진출의 이유로 잠정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활동이 긴 공백기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국내 공백기 동안 일본으로 건너가 데뷔 싱글을 발표해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1집 타이틀곡가가 일본 현지에서 큰 인기와 논란을 끌었던 가수 DJ OZMA 가 리메이크의 이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일본에서의 성과는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2007년 정규 3집 앨범 솔로 판타지 19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루 앞둔 1월 21일 고질적인 우울증으로 추정되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원인은 악플로 인한 심적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